반갑습니다. 이규건입니다. 벌써 네 번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도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또 한국유통신문에서 이런 좋은 교육 기회를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또 되게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IT 관련해서 플랫폼이라든지 IT 세계 동향 그리고 4차 산업 그리고 또 경제 살리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번 했었습니다. 오늘은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앞부분에 제가 하고 뒷부분은 우리 전희연 교수님께서 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개요는 우리가 SNS 마케팅을 우리가 중소 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 또 농민 또는 1인 창업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육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직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심히 하셔서 또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바로 4차 산업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차 산업은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1차, 2차, 3차 산업까지는 우리 1차는 이제 전기기관 해서 기계화 혁명, 또 2차는 또 전기 에너지가 발견이 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 또는 제조, 노동력 이런 쪽으로 우리가 되는 사회를 2차 산업혁명이라 그러고 3차는 이제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이게 이제 정보혁명 시대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3차 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걸 왜 4차 혁명이냐? 기존에 이것은 제2의 정보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과 컴퓨터가 기반이 된 사회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과 또 인터넷이나 또 사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여기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빅데이터라 그러고 또 네트워크를 전체를 이제 연결하는 것을 모든 이제 사물이나 만물에 연결하는 것 사물 인터넷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합쳐져서 다시 제2의 정보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떻게 그러면 현재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가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이 전통 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 이제 업체들이 전자라든지 기계라든지 조선이나 건설, 섬유 이런 기존의 우리가 산업들을 전통 산업이라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4차 산업이 되는데 자, 그럼 정부에서는 이 4차 산업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4차 산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바로 전통 산업에서 미래 유망 신기술이라고 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6T, 6개의 새로운 기술을 장려를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가 전통 산업이 기존에 3,200 지금 현재 6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산업 시책에 따라서 잘 6개 분야로 크게 이제 IT, BT, NT, CT, ET, ST라는 게 있어요. 이 분야로 잘 기술이 접목이 되고 또 이 상황에서 요즘에 말하는 이제 새로운 그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이 가미가 되면 이제 4차 산업으로 이렇게 잘 넘어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6개 중에서 오늘은 CT, IT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요. 그리고 NTBT는 바이오, 그리고 나노 기술, 또 ET는 이제 환경입니다. 환경, Environment Technology라 해서 환경이고, ST는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인데 항공 우주 산업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구미에 방산업체가 많으니까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CT를 잡았냐 하면 이 CT가 과연 4차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우리 구미 어떻게 이제 해야만 이 CT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통 산업에다가 4차 산업 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폰입니다, 그죠? 이것은 기계하고 엔진만 있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 6T가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융합 시대라 그러는데, 이 융합이 예를 들어서 IT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IT 기술로 해서 자동차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AI나 뭐 이런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 무인차가 된다라든지 자율주행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드론이 되면 이제 드론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4차 산업 흘러가게 되고, 자, 그럼 문화는 뭐냐면 그 컬처 테크놀로지니까, 이 문화라는 것이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만화다, 그죠?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문화 컨텐츠라 그러는데, 이 만화를 예전에는 이제 만화만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것을 이제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또는 요즘 말하는 이제 K-팝, 그죠? 한류, 뭐 이런 것들이 IT 기술하고 접목이 돼서 현재는 이 상태에 와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4차 산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이제 증강현실인데, 그거 잡으러 뭐 저기 강원도 산골짜까지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이제 4차 산업이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이 접목이 되면 엄청나게 고부가가치가 또 창출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산업들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통적인 산업에다가 IT라든지 아니면 6T가 융합이 돼서 그것이 또 AI 기술하고 사물 인터넷 기술이 융합이 되면 이제 새로운 산업이 이루어진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면, 그럼 현재 구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SNS 이번에 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이제 상품이나 제품들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산업에서 나온 상품이 있을 거고, 아니면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여기 이제 부동산이면 부동산 또 상품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제품들을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들은 SNS로 마케팅을 하자, 이런 겁니다. SNS는 무한하게 지금 인간 대 인간, 관계 대 관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크게 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요거 이제 디지털 도어록인데, 이거 이제 구미에서 4차 산업으로 해가지고 개발한 업체입니다. 이거 이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라 그러면 TV 광고를 많이 하겠죠, 그죠? 그 TV 광고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중소기업 조그마한 데서 내가 이거 제품을 개발했는데 TV 광고를 주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이런 IT 기술이나 인터넷이나 SNS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이 마케팅이 결국 이제 바이럴 마케팅인데, 바이럴 마케팅은 무한하게, 불특정 다수한테 무한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게 전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전파될 때까지 약간의 잠복 기간이 있죠. 그리고 요것만 이제 참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구미 컨텐츠다. 우리가 이제 구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농산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구미의 대표적인 뭔가 뭐 문화나 컨텐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SNS를 확산시킬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럼 구미의 문화 콘텐츠가 뭐가 있느냐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예술, 역사, 뭐 산업, 기업,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있느냐라는 거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자랑거리, 브랜드, 구미 브랜드가 있습니까라는 거죠. 구미의 특산물이 있습니까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SNS나 이 전파를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맛이 없는 예를 들어 가지고 맛이 없는 집인데 우리가 SNS를 홍보를 했다, 그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고객들이 와서 먹어봤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미의 브랜드, 구미의 특산물을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것은 누가 합니까? 물론 CS도 하겠지만 이제 개개인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그죠?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상품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이제 SNS로 확산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구미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문화, 탐방 보면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지금 구미가 갖고 있는 자원들입니다. 재원들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까 이제 구미의 대표가 뭐냐, 자랑거리가 뭐냐고 하면 금오산 뭐 몇 개 이렇게 하면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 스스로가 뭐가 자랑거리인지 뭐가 대표하는지 좀 부끄럽지만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통계를 어디서 보니까 도리사가 요 자료가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이 시에서 공개가 돼주고 우리 구미시의 방문객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몇 명 정도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그런 것들 제가 좀 구하지를 못해서 있는 자료에서 보니까 이거 2012년도 자료인데 도리사가 14만 명 정도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천생산성에 13만 명 정도 온다. 그러면 우리 합치면 한 27만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27만이다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1년 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금오산에 몇 명 오겠습니까? 정확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년에 20-30만 명이 금오산을 찾는다 그럽니다. 그 중에는 외부에서 이제 관광객이나 이렇게 구미를 방문하신 분도 많겠지만 거의 대부분 구미에 계시는 분들, 시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숫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구미에 정말로 관광객이 오나? 관광 상품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산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에 우리가 뭐 특산물부터 해가 쭉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잘 모른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홍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또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이 다 있습니다. 생태 뭐 관광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이 구미에서 계속 준비한 것들인데 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녕 정말로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권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문화 콘텐츠 기술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만약에 외국의 바이어가 이제 구미 산업 단지니까 오셨다 이거예요, 그죠? 아니면 친구분들이 뭐 오시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밥 먹을 때 오시면 당연히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 데려갑니까? 구미의 맛집에 데려가야 되겠죠. 아주 좋은데, 그죠? 그러면 구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맛있는 집 저한테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구미의 전통을 아니면 구미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맛깔나는 집 딱 가면 아, 이거 구미스럽다라는 이런 집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볼거리 지금 아까 뭐 상품이 많았는데 금오산 상품이 좋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이렇게 하고 그러고 또 우리가 권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볼거리가 진짜로 있는가 놀거리가 있는가 즐길거리가 있는가 이것을 그래야지만 구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에 이제 갈 때는 보통 보면 선물 하나씩 합니다. 요만한 거.
지역의 특산물이라도 좋고 구미를 이제 상징하는 거. 아마 여행 다녀 보시면 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죠? 조그마한 페넌트라도 뭐 이렇게 이제 선물로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구미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상품화를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사실 부끄러운 현실인 거죠. 그럼 이것을 이제 상품화를 하는데 아까 이제 관광객들이 아니면 방문객이 그 도리사하고 전쟁산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1년 내도록 축제를 하는데 그러면 그 축제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을 쓰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방문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을 전체를 봤을 때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에 정말로 방문객이나 관광객이 한 100만 명이 왔다라고 칩시다. 그죠? 그럼 왜냐면 우리가 구미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식당에 가면 지금 옛날엔 잘 됐는데 지금 잘 안 된다 그러고 원룸이 텅텅 비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립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식당 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어떤 관련되는 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크게 뭐 오공단 유치하고 구미 경제 살리고 이러한 큰 얘기도 좋지만 실제로 이제 이 강의는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되게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방문객을 아니면 관광객 한 100만 명 시대를 열게 되면 구미 서민 경제가 진짜 좋아지겠느냐라는 이제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은 거죠. 되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미를 문화, 예술, 역사, 기업, 체험의 문화 관광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겠죠. 그죠? 주로 이제 타겟을 어디냐 하면 국내보다는 동남아, 그죠? 한류 이런 쪽에는 분명히 마케팅만 잘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상품들은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는 거죠. 뭐 금호산부터 천생산, 태조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거기에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컨텐츠라는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요. 건물을 이렇게 잘 짓고 뭐 공원을 넓게 줘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안에 내용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는 컨텐츠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전통산업에 여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전통산업이 바로 이제 금오산 멜론이 있더라고요. 금오산 멜론이 뭐 구미의 이제 특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치 이거 이제 식당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컨텐츠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황치열을 제가 예를 들어 우리 구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중국 가면 한류 뭐 대단합니다. 근데 이 황치열이가 보면 이제 지난 무슨 방송에서 대담했을 때 중국 SNS 팔로워가 무려 43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기 요게 조금 자료가 된 건데요. SNS 팔로워가 430만 명이고 지금 중국에 가면 최대의 그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제가 이걸 좀 보시면 지난번에 여름에 황철이가 저기 그 경북 홍보대사 해가지고 금오산에 온 적이 있죠, 그죠? 그때 이렇게 사진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행진도 했었죠.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작년 자료예요. 작년에 대구일보에서 2010년 11월 29일 날 했는데 한류스타 황철이가 해외 팬 200명이 구미를 방문했어요. 별거 하지 않았는데 팬클럽 그 보면 중국, 북미, 대만 뭐 이런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스타 마케팅을 생각하게 되면 황철이가 이때 왔을 때 메론 있잖아요. 금오산 메론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들고 예를 들어 거리 행진을 하고 옆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아니면 어떤 식당에 가서 참 여기는 맛있다라고 하게 되면 구미에 13억 저기 중국이 13억 그 중국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상당수가 반드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히 이제 광팬들이 오신 건데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 이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이 구미에 찾아들게도 구미의 메론을 금오산 메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케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키냐면 바로 SNS로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돈 하나 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산시킵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산시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그마한 아이디어입니다. 똑같은 행사를 한 거고요. 그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하나 얹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컨텐츠라 그러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누구나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품화하자. 그러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보면 구미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구미에서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오더라도 뭐 금오산이나 생가문 들렀다가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미에 적어도 하룻밤 재우자라는 운동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미에 1박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1박 하려고 그러면 밥 3끼는 먹어야 되고 잠은 자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한번 볼까요? 3끼 밥만 먹고 갔다 그러면 요즘 밥 한 끼면 7,000원 정도 보통 평균 잡아서 한다고 보고 3끼면 21,000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100만 명이 왔다 그러면 이게 210억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럼 만약에 1박 2일을 했다. 그 평균 한 10만 원 정도 썼다고 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특산물 해가지고 하면 특산물도 하나씩 이제 선물로 줘야 되겠죠. 그죠? 10만 명 구미 어쨌든 와가지고 구미에 밥 먹고 잠자고 놀고 이렇게 하는 한 10만 원 썼다 그러면 1,000억이 됩니다. 1,000억. 그리고 또 2박 3일 정도 됐다. 그러면 15만 원 정도 쓰면 1,500억이 됩니다. 그 이 1,000억이라는 돈이 어디 갑니까? 기업체에 들어갑니까? 여기에서는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죠? 바로 서민들한테 가는 거죠. 식당, 뭐 부동산, 아니면 우리 농산물, 농민, 축산업,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바로 여기에 그냥 가는 겁니다. 이 바로.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예상으로 제가 100만 명을 얘기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통계를 제대로 이제 구미에서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또 마케팅을 적절히 하게 되면 이게 300만, 50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로마 같은 데 가면 1년에 관광객만 1억 명씩 옵니다. 곱하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거기 꿀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꿀뚝 없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거를 우리는 구미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 SNS 마케팅이 오늘 지금 이렇게 하는 교육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예를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장천이 제가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장천에 보면 코스모스 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장천 내과의 코스모스가 이제 많이 핀 건 우리 학교 다니면서 매일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상품이 돼가지고 이제 코스모스 축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관광이 오잖아, 그죠? 근데 여기 돈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물론 뭐 약간의 비용이 발생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구글럿으로 구미 이제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걸 했습니다. 낙동강 주변 쭉 보시면 거기에 뭐 구미보도 있고 많은 이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큰 돈 안 들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내가 꽃씨를 뿌렸다라고 칩시다. 코스모스든 아니면 무슨 뭐 들꽃이든 그걸 어느 정도 구간에 따라 가지고 월별로 좀 계산을 해서 거기에 꽃씨를 쭉 뿌려놨다. 그럼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자연스럽게 이제 꽃이 피게 되겠죠, 그죠? 그럼 꽃이 뿌리는데 큰 돈이 안 들어갈 거고, 그죠?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이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것이 이제 관광 상품이 되겠죠, 나중에.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옆에 주변에 약간의 공해라든지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낙동강 전체를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진짜로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누구나가 이제 시민들께서 하시고 이런 것을 사실은 SNS로 확산을 시키는 거죠. 야, 이런 걸 하면 좋다 하더라. 구미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선진국이나 좀 앞서가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구미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확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이제 기업 관련입니다. 기업인데 오늘은 좀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제 하나만 요거는 이제 상공회의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미에 이제 기업체 수가 3,20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벤처기업이 392개가 있습니다. 그 벤처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은 이제 기술력이나 마케팅이나 아주 우수한 업체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코스닥 상장된 건 2개 업체입니다. 이 2개 업체가 매출액을 2개 합치면 한 2,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벤처가 아닌 일반 기업 중에서도 우량 기업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이제 한 11개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전체 매출이 1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미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총 영업이익하고 단기당 이익이 실제적으로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발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3,200개 정도 되는 이 업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우량 기업으로, 강한 기업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생력 있는 기업을 만들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으로 벤처기업 수를 늘려가고 또 코스닥 상장하는 걸 현재는 이제 벤처는 12개지만 전체로 한 13개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20개, 30개, 50개 또 장기적으로 한 100개 정도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매출이 여기서 한 15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대기업, 물론 당연히 이제 대기업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자생력 있는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좀 하게 되면 구미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SNS 마케팅이 단순하게 그냥 이것이 마케팅이 아니라 이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도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SRT 타고 김천역에 딱 내려오면 보이는 게 이제 전광판에 이게 있습니다. 구미 5공단 이제 분양한다 이런 게 지금 붙어 있고 구미역에 딱 내려서 보면 이게 있습니다. 구미 별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혹시 구미 별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미에 구미역에 가면 이걸 선전하고 있던데 그래서 뭔가 싶어가 이걸 제가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본 겁니다. 구미의 별미라는 쌀이 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걸 처음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과연 그 관광 구미역에 이제 붙여놓게 되면 당연히 그 이제 광고를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시민들이 과연 구미 별미 사 먹냐 이런 거 있는 겁니다. 우리 구미 시민도 안 사 먹는데 왜 이제 밖에서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냐면 이 쌀이 좋다라는 브랜드는 갖고 있을 거고, 그죠? 보니까 선산 쌀도 있고 미인 쌀도 많이 있어요. 인터넷 제가 좀 뒤져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SNS로 우리 스스로 확산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매출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이러한 순환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꾸 오프라인만 생각하시고 대면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요즘 다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SNS를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 정말 아주 좋은 그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고요. 이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구미시청에 들어가면 다 있는 내용인데 구미시화가 개나리고 느티나무 까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구미를 상징하는 거 옆에 보니까 금오산이죠. 이게 황금빛 까마귀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미시하면 거북구자를 쓰니까 우리가 거북이를 많이 보는 거고요. 금오산은 이제 까마귀 또는 뭐 삼조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선산에 가면 이제 비봉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봉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럼 그건 봉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산에 가면 이제 봉황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뭐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홈페이지에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구미를 지금 현재 어떻게 나눠놨는데 세 개로 나눠놨습니다. 금호상권, 천생상권, 선상권 이렇게 나눠놓은 거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세 개를 해가지고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관광지, 역사, 문화, 뭐 생태체험, 문화공원 다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문화권 자체가 우리 금호산 문화권은 누구나 이제 다 아시는 거고 인동하고 이렇게 장천 쪽에서 천정산 문화권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선산 문화권이죠, 그죠? 그러면 태조산 우리가 도리사가 있고 하니까 이것이 해평 또 고아 이쪽을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것을 이제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잘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과연 문화 컨텐츠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살릴 것인가 생각이 되면 똑같은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만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면 여기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SNS 부대가 우리가 이제 나설 차례가 된 거죠. 이제 준비는 우리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품이나 상품들이 있다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CEO가 돼가지고 구미의 컨텐츠를 세일을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좋은 상품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 시민 우리 자체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곤란하겠다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제 생각은 구미를 세일해야 되겠다. 그죠? 구미 지금 LG하고 삼성이 벌써 해외에 나가가지고 구미 그러면 IT 도시 세계인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글로벌 도시가 된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 구미를 살아라고. 예를 들어 기업 유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 나가서 좋은 그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구미를 사라. 그럼 살라 그런데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상품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시민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상품 가치 브랜드를 우리 스스로가 높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제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코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잉어 관성어 잉어 얘기인데요. 이거 보면 이제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보통 한 5cm에서 8cm 정도 큽니다. 이것이 이제 연못이나 수족관에 키우면 한 15나 25cm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강에다 그냥 풀어놔 버리면 90cm에서 한 120cm 정도 이렇게 큽니다. 크게 이렇게 크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환경에 따라서 이 잉어도 적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미 글로벌 세계적인 구미 도시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환경의 차이, 생각의 차이, 꿈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 SNS 마케팅 이제 공부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좀 올인해 주시고 정말로 이번 기회에 바뀔 수가 있다. 이것이 내 작은 하나의 힘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세계 역사에 보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SNS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 마케팅하고 합치게 되면 상당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